경제가 어려워지면 당연히 일자리가 줄어들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이 노동시장이라는 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만 서로 정반대되는 현상들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되게 복잡하고 또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경기 침체기에 나타나는 고용시장에 숨겨진 두 얼굴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게 오늘의 핵심 질문이에요. 경제가 나빠지면 다들 일자리를 잃을까 봐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구직 시장에 막 뛰어들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에이, 안 해 하고 구직을 포기해버려요. 도대체 왜 이렇게 예측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해답은요,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그런 공식적인 실업률 통계, 그 너머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경기 침체가 사람들 마음속에 일으키는 보이지 않는 변화, 여기에 답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강력하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두 개의 힘이 있어요. 이 두 힘이 마치 줄다리기를 하듯이 노동시장을 양쪽에서, 그러니까 정반대 방향으로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가 보는 고용지표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럼 그 첫 번째 힘부터 한번 제대로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 힘입니다. 이건 사람들을 노동시장 안으로 끌어들이는 힘인데요. 바로 부가근로자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부가근로자 효과.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추가되는 근로자라는 뜻이에요. 생각해보세요. 한 집안의 가장, 그러니까 주 수입원이 갑자기 실직을 했어요. 그럼 경제적으로 엄청난 충격이 오겠죠? 그럴 때 원래는 일을 안 하던 다른 가족 구성원이 안 되겠다, 나라도 나서야지 하면서 추가로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현상. 이걸 바로 부가근로자 효과라고 부릅니다. 뭐랄까, 우리 집 경제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방어적인 행동인 셈이죠. 그럼 이런 효과는 도대체 왜 나타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한 집안의 기둥이었던 주 소득원이 일자리를 잃는 거겠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만약 실업급여 같은 사회 안전망이 좀 부족하다, 혹은 갚아야 할 빚이 산더미다, 이러면 내가 직접 나가서 벌어야겠다 하는 압박감이 훨씬 더 커지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쭉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남편 소득에 의지해 왔는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직장을 잃은 거예요. 그럼 당장 우리 가족 생계가 막막해지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니는 상황. 바로 이게 부가근로자 효과를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시장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럼 이제 이 줄다리기의 반대편, 즉 노동시장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두 번째 힘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바로 실망 근로자 효과입니다. 이 실망 근로자라는 사람들은요, 일할 능력도 있고 일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구직에 실패하다 보니까 이거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구나 하는 깊은 절망감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력서 내는 것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희망을 잃고 노동시장을 떠나버리는 거죠. 도대체 어떤 상황이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지치게 만드는 걸까요? 일단 경기 침체가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실업률은 계속 높고 내가 이력서를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을 냈는데도 계속 떨어지는 거죠. 이러면 진짜 누구라도 좌절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특히 이제 막 사회에 나오려는 청년들이나 오랫동안 일자리를 못 구한 장기 실업자들이 이런 어려움을 훨씬 더 크게 겪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학을 막 졸업한 청년이 수많은 회사에 원서를 냈지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지쳐서 구직 활동을 멈춰버리는 모습. 또 오랫동안 새 일자리를 찾지 못한 중장년층이 결국 이젠 틀렸나 보다 하고 단념하는 모습. 정말 안타깝죠? 이게 바로 실망 근로자 효과의 현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힘이 경기 침체라는 똑같은 무대 위에서 어떻게 동시에 싸우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 힘은 노동시장을 완전히 정말 정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겨요. 부가근로자 효과는 내가 가족을 도와야 해 라는 책임감으로 사람들을 시장 안으로 끌어들여서 노동 참가율을 높이는 쪽이고요. 반면에 실망 근로자 효과는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좌절감 때문에 사람들을 시장 밖으로 밀어내서 참가율을 낮추는 거죠. 그럼 핵심이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경기 침체기에 전체 노동 참가율이 올라갈지 아니면 내려갈지는 순전히 이 두 힘의 싸움에 달려 있어요.
새로 시장에 들어오는 부가 근로자가 더 많으냐, 아니면 시장을 떠나버리는 실망 근로자가 더 많으냐, 이 치열한 힘겨루기의 결과가 바로 우리가 보는 고용지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가 경제 뉴스를 보거나 데이터를 해석할 때 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이제 그 숫자 너머의 진실, 결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실망 근로자, 그러니까 구직을 아예 포기해버린 사람들은요, 공식적인 실업자 통계에 잡히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보는 실업률 숫자가 어쩌면 실제 고용시장의 어려움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과소평가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첫째, 공식 실업률이 실제 상황보다 훨씬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은 통계상 실업자가 아니라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거든요. 그러니까 통계 뒤에 숨어있는 진짜 경제적 고통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장기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일을 너무 오래 쉬면 기술이나 감각이 무뎌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결국 사회 전체의 생산성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냥 간단해 보이는 실업률이라는 숫자 하나에 얼마나 복잡한 사람들의 이야기, 또 보이지 않는 힘들이 숨어 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보는 그 경제 지표들, 과연 현실의 진짜 모습을 얼마나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이제 우리에겐 그 숫자 너머의 진짜 이야기를 읽어내는 눈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